어린 시절 월세를 내기 위해 누드화보를 찍어야 했고 대만 삼합회 건물에게 착취당해 성인 영화까지 찍어야 했던 10대의 서기. 그 이미지를 벗기 위해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고 결국 배우로 인정받아 세계 3대 영화제 심사위원이 되고 자신의 어린 시절을 투영한 영화로 감독으로 데뷔해 베니스 국제영화제 경쟁 부분까지 진출하게 되는데요. 알고 보면 영화보다 드라마틱한 서기의 인생을 파보겠습니다. 서기는 1976년 4월 16일 대만 타이페이에서 태어납니다. 서기의 인생은 시작부터 순탄치가 않았는데 엄마가 서기를 낳았을 때 18살이었다고 합니다. 집안 형편은 최악이었고 방 하나 거실 하나인 집에서 4인 가족이 살았는데 부모가 너무 어려서 가정을 돌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시절 서기의 소원은 온 가족이 모여서 제대로 된 밥 한 끼 먹는 것이었다고 하는데 서기는 대여섯 살 때부터 직접 밥을 해야 했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으로 기분이 나쁘면 이유 없이 때렸다고 합니다. 서기가 가장 무서웠던 것이 아버지가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 들어오는 소리와 1층 철문 열쇠를 여는 소리였다고 합니다. 이 소리가 들리면 아버지의 폭력이 무서워서 옷장에 숨었다고 하는데 엄마까지 철이 없어서 조금만 잘못하면 매를 들기 일쑤였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10대가 되면서 집을 탈출하고 싶다는 생각에 식당과 비디오 가게에서 알바를 해 돈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사춘기가 되자 반항하기 시작했고 폭주족과 어울리다 사고도 나고 진한 화장을 하고 다니며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16살 무렵 길거리 캐스팅을 통해 모델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렇게 번 돈으로 2살 어린 남동생 학비도 되고 자신도 독립해서 생활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화보만 찍었는데 돈도 많이 받고 빨리 성공할 수 있다는 매니저의 꼬임에 빠져 결국 누드 화보를 찍게 됩니다. 이 촬영으로 3만 대만 달러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 돈을 받아 어머니에게 빌렸던 월세를 갚았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사용한 예명이 서기이고 본명은 린니 후이입니다. 대만에서 발간된 그녀의 화보는 당시에 큰 화제가 됐는데 이 시기 커진슝이라는 위험한 인물과 만나게 됩니다. 커진슝은 악명 높은 인물로 대만 영화계의 거물이자 삼합회의 보스였습니다. 유덕화를 총으로 위협하고 고령 작가를 다치게 한 영화계를 좌지우지했던 악랄한 사람입니다. 커진슝이 서기 화보를 보고 저 여자애를 내 영화에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서기에게 접근해 영화를 찍으면 스타가 될 거라고 유혹합니다. 당시 16살이었던 서기는 내용을 잘 알지도 못한 채 계약서에 서명을 합니다. 그런데 막상 대본을 받고 보니까 아버지가 아들의 여자친구를 강제로 빼앗는 내용이어서 촬영을 거부했지만 막대한 위약금 때문에 결국 찍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촬영이 시작되자 커진슝이 갑자기 대본을 바꿔버리는데 남자 주인공을 현장에서 쫓아내고 자신이 직접 상대역으로 나서 배드신을 찍습니다. 그런데 이 배드신이 연기가 아니고 실제로 행해졌다고 전해지는데 이 촬영이 끝난 후 서기는 통곡했다고 합니다. 서기가 이렇게 노예처럼 살아가야 했던 시절 구세주가 등장하는데 바로 홍콩의 왕정 감독이었습니다. 왕정은 1995년 성인 잡지 펜트하우스 홍콩판에 실린 서기의 누드 화보를 보고 서기를 데려오려고 대만으로 떠납니다. 커진슝이 계약서를 내밀며 당연히 안 내놓겠다고 하죠. 그러면서 500만 홍콩 달러를 주면 생각해보겠다고 합니다. 현재 한화로 9억 정도 되는 돈인데 당시에는 더 큰 돈이었겠죠. 왕정은 고민을 하던 중 계약서를 살펴보다 치명적인 허점을 발견합니다. 서기가 계약서에 서명할 때 나이가 만 16세, 미성년자여서 법적으로 계약이 무효였던 겁니다. 커진슝은 그래도 서기를 놔주려 하지 않았지만 이 시기 선거에 출마 중이라 사건이 크게 터지면 각종 비리까지 줄줄이 폭로될 판이라 어쩔 수 없이 서기를 놓아주게 됩니다. 커진슝은 계속 영화계와 삼합회 실세로 살다가 말기에 사업이 쫄딱 망하고 2015년 사망하는데 딸들이 장례식에 오지 않을 정도로 말로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서기는 왕정과 영화 6편 계약을 맺고 1995년 데뷔작 성월궤도, 1996년 홍등구, 옥보단2, 옥녀심경 등 수위 높은 성인 영화를 찍습니다. 이 영화로 중화권에서 스타덤에 오르긴 하는데 동시에 에로베어라는 낙인도 찍힙니다. 하루는 길을 걸어가는데 행인이 대놓고 저기 에로배우 지나간다 라고 소리쳤는데 그 소리 들은 서기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울었다고 합니다. 이 시기 서기는 내가 벗었던 옷을 하나씩 다시 되찾아 입겠다 라고 맹세합니다. 그러던 1996년 당시 유명 감독이었던 이동승 감독에게 연락이 오는데 서기는 이동승 감독에게 연락이 오자 이게 꿈이냐 생시냐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서기의 배우로서 가능성을 본 왕정이 이동승 감독에게 소개시켜줬다고 하네요. 영화 제목이 색정남녀였는데 장국영과 함께 출연한 영화였습니다. 이 영화에서 서기가 맡은 배역이 홍콩으로 건너온 대만 출신 에로배우였습니다. 완전히 자기 자신의 이야기였죠. 이동승 감독은 서기를 아꼈고 많은 도움을 줍니다. 광동호 선생님을 붙여줬고 서기가 의기소침해 할 때마다 서기 너이기 때문에 캐스팅한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합니다. 장국영도 휴식 시간마다 서기에게 연기를 가르쳐줬다고 하는데 너는 재능이 있어. 너를 믿어. 노출하지 않아도 넌 성공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며 자신감을 줍니다. 영화 속에 이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서기가 장국영에게 마음을 털어놓는 장면에서 내내 광동어를 쓰던 서기가 갑자기 모국어로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대만에서 홍콩으로 건너온 건 영화를 찍어서 돈을 더 많이 벌고 부모님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드리고 싶었어요. 라는 대사였는데 연기가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였죠. 촬영이 끝난 후에도 장국영은 서기를 자신의 콘서트 특별 게스트로 초청할 정도로 잘해줬다고 합니다. 서기는 이 영화로 1997년 홍콩 금장상 영화제 신인 여우상과 여우조연상을 동시에 수상합니다. 이날이 에로배우라는 꼬리표가 공식적으로 떨어진 날이었습니다. 1998년에는 영화 유리의 성을 촬영하는데 이 영화에서 서기의 상대역이 홍콩의 4대 천왕이었던 여명이었습니다. 당시 아시아 최고 스타 중 한 명이었고 한국에서도 인기가 좋았죠. 촬영하면서 둘은 사랑에 빠지게 되고 촬영 직후 동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자 여명 팬들이 서기를 가만히 두지 않았죠. 감히 에로 배우가 우리 오빠를 꼬셔? 심지어 여명 집안에서도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런 과거가 있는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여명은 언론과 인터뷰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기와는 그냥 친구예요. 좋은 동료입니다. 둘은 7년을 사귀었다고 하는데 서기는 공식적으로 동료였습니다. 서기는 이 시기에 우울증이 오고 몸무게가 9kg나 빠져 심리치료까지 받아야 할 정도로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파파라치에 의해 결정적인 사진이 세상에 공개됩니다. 여명과 한국 미녀스타 A가 함께 홍콩 거리를 걷는 사진이었는데 그날 여명은 서기에게 나 일 때문에 지방에 가야 해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미녀스타가 누군지 밝히지는 않았지만 후에 중국 언론에서 미녀스타 A로 김희선을 지목하기도 합니다. 충격을 받은 서기는 결국 여명에게 이별을 통보합니다. 이후에도 에로배우 꼬리표는 계속해서 서기의 발목을 잡습니다. 1998년 유가령과 서기는 영화 새로운 세계의 사랑을 통해 친구가 되는데 어느 날 서기가 유가령의 집에서 마작을 하다가 화장실을 가야 했다고 합니다. 손님용 화장실 문이 잠겨 있어서 2층에 있는 화장실을 사용했다고 하는데 이곳이 유가령 전용 개인 화장실이었다고 합니다. 이 장면을 본 도우미가 유가령에게 이 사실을 말하자 유가령은 파티를 바로 끝내버리고 인테리어 업체를 불러서 세면대, 변기, 욕조 전부 부수고 화장실 전체를 새로 리모델링 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서기는 충격을 받습니다. 혹시 내가 과거에 에로배우 출신이라 그런 건 아닐까 라는 생각에 화가 난 서기는 유가령에게 전화해 자신이 그 리모델링 비용을 전부 내겠다고 하고 다시는 유가령의 집에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두 사람의 20년 가까운 친분이 끝이 나는데 후에 유가령이 방송에서 직접 이 일화를 해명합니다. 진행자가 너무한 것 아니냐, 서기는 당신 절친인데 화장실 한번 썼다고 리모델링을 하냐 라고 묻자 유가령이 나는 심각한 결벽증이 있다. 남편 양조위도 내 화장실을 못 쓴다 라고 해명했다고 하네요. 홍콩의 유명 액션 배우 견자단과 조문탁이 특수신분이라는 영화를 같이 찍기로 했다가 취소된 적이 있는데 이 일로 두 배우가 서로 책임 공방을 벌입니다. 조문탁이 영화계에서 까다롭기로 유명한 인물인데 방송에서 태권도도 중국 거라고 한 인물입니다. 온라인에서 두루 싸움으로 난리가 났죠. 견자단을 옹호하는 여론이 많았는데 이 와중에 서기가 웨이보에 견자단 편을 드는 것처럼 읽힐 수 있는 글을 올립니다. 그러자 조문탁의 극성 팬들이 바로 달려들어서 서기의 웨이보에 과거에 찍은 누드 사진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해버립니다. 서기는 이 글을 보고 충격을 받아 4시간 동안 웨이보에 올라온 글 8,000개를 전부 삭제하고 8로 1천만 명 전원을 언팔해버렸다고 합니다. 누드 모델과 에로 배우라는 타이틀이 문신처럼 평생을 따라다닌 거죠. 이후에 서기에게 또 다른 사랑이 찾아오는데 2005년 영화 3타임즈를 촬영하던 서기는 배우 장첸과 사랑에 빠집니다. 서기는 공개적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35살까지 장첸과 헤어지지 않으면 결혼하겠다. 그러나 이번에도 결국 성인 배우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받아들이지 못한 장첸과 헤어집니다. 헤어진 후에도 둘은 친구 사이로 지냈는데 후에 장첸이 매니저였던 여성과 결혼합니다. 이 결혼식에 서기가 초대돼 참석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신부가 서기에게 부케를 받아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서기는 부케를 받고 울었다고 하는데 이 사건이 또 논란이 됩니다. 신부가 서기의 행복을 바라며 선의로 그런 거다.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너무한 것 아니냐 등 말이 많았습니다. 사랑에는 계속 실패했지만 서기는 배우로서는 계속 성공가들을 달렸습니다. 허우 샤오센 감독의 밀리니엄만 보러 칸 영화제 경쟁 부분에 레드카펫을 밟았고 2003년에는 헐리우드 영화 트랜스포터에 출연하고 한국과도 인연이 깊었는데 조포마누라 3에 출연했고 송승헌과 버추얼 웨펀도 찍었고 김민종의 아름다운 아픔이라는 곡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기도 합니다. 2008년 베를린 국제영화제 심사위원, 2009년 칸 국제영화제 심사위원, 2023년 베니스 국제영화제 심사위원까지 서기는 공리 장만옥에 이어 중화권 여배우로서는 역대 세 번째로 세계 3대 국제영화제 심사위원을 모두 하게 됩니다. 결국 과거의 맹세가 현실이 된 거죠. 벗었던 옷들을 하나씩 되찾아 입었습니다. 결혼을 포기하고 비혼을 선언했던 서기의 곁을 묵묵히 지켜온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홍콩 배우 겸 감독 풍덕윤이었는데
1997년 영화 미소년의 사랑에서 처음 만난 이후 20년 가까이 친구로 지내온 사람이었습니다. 풍덕윤은 비혼을 선언한 서기를 아무 말 없이 그냥 기다렸습니다. 풍덕윤의 진심을 알게 된 서기는 마음을 받아들이고 2016년 9월 결혼 발표를 합니다. 둘은 체코 프라하에서 조용히 결혼식을 올리는데 당시 서기가 입은 드레스는 H&M 제품으로 하나로 57만 원짜리여서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결혼 후 서기는 난임을 고백하는데 아이를 정말 갖고 싶은데 안 되자 입양도 고려 중이라고 합니다. 2025년 서기가 감독으로 신작을 들고 나타납니다. 제82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경쟁 부분에 진출한 영화 거리였습니다. 영화의 내용은 양아버지의 폭력에 노출된 소녀의 이야기였는데 서기 자신의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그대로 투영된 영화입니다. 서기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가 이 영화를 보시면 내내 우실 것 같아요. 그것이 어머니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고 믿어요. 아직 엄마를 초대할 용기가 없습니다. 이 영화는 부산국제영화제 경쟁 부분에도 초청됐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을 너무 원망하긴 했지만 너무 어린 나이에 자신을 낳았기 때문에 현재는 그 상황을 이해하고 같이 지낸다고 합니다. 여배우가 50대까지 살아남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건데 한국보다 훨씬 보수적인 중화권에서 과거의 부정적인 꼬리표를 달고도 지금까지 이렇게 성공적으로 활동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서기의 인생이 마지막까지 해피엔딩이 되길 기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파고파였습니다.